네, 다음으로는 제 채널에서 매주 엔터에 대해서 최근에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벼운 내용부터 쭉 한번 다루고요. 그다음 오늘 본 게임이 이제 6월 가온 차트가 나왔거든요. 목요일에. 여기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엔터에서 제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 건 공연 재개 가능성이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이제 주요국들 뭐 어차피 이제 그 K-팝의 주요 무대는 미국 시장, 유럽 시장, 그리고 일본 시장이니까 이쪽에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 보시면은요. 최근에 이제 요게 살짝 올라오고 있기는 하죠. 그렇기는 하지만은 뭐 과거 대비해 가지고서는 뭐 이게 사실은 뭐 별로 우리가 이거 가지고 대단하다 얘기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좀 후행적이라고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치명률이라 해야 될까요? 사망자 숫자는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황 진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살짝 고개를 들고 있죠. 근데 역시나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치명률을 하도 보다 보니까 보시면은 사망 쪽에 있어가지고서는 역시나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영국이죠. 영국 확진자 증가는 뭐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이나 화끈하게 지금 풀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로 행사도 크게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영국에서 자신감을 가지는 거는 우리가 저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숫자를 보라는 거죠. 우리는 잘 관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유럽 국가인 그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이 사실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확진자도 지금은 뭐 사실 픽업되는 고개를 든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사망자 쪽도 당연히 관리가 잘 되고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공연을 재개하기에는 무리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사실 이제 일본이 또 이제 가까우면서도 바로 수익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곳인데, 근데 이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가졌던 걱정거리는, 일본이 백신 확보까지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확보된 백신을 가지고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이게 꿰어야 보배인데, 일본이 그 접종률이 굉장히 낮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걱정을 좀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일본이 빠르게 접종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여전히 뭐 유럽에 있는 프랑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처음부터 빨리 맞았던 미국이나 독일 아니면은 영국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낮죠. 그렇지만은 일본도 요 정도 속도면 사실 한 20에서 30% 사이 정도이고 향후 접종 계획이 제대로 잡혀 있었을 때 유럽 국가들이 리오프닝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리오프닝 시기를 구체화를 시켰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본도 요 추세대로 가면은 한 2달 정도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는요. 저희가 이제 사실 뭐 제가 뭐 이런 쪽으로 전문가는 당연히 아니죠. 저는 문과를 나왔는데 그래도 저희가 뭐 자료를 살펴보려고 노력은 해야 되고 좀 규모가 있고 그다음 도시화가 잘 돼 있고 선진국형에다가 그다음 사실 그 백신 접종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너무 질 좋은 백신만을 맞았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도 현실적으로 좀 섞어 맞은 나라들 중에서 자료가 좀 신뢰도가 있고 잘 나오는 나라는 저는 하여튼 영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자료를 계속 봐야 된다는 거고 마침 영국이 뭐 우리로 치면은 뭐 보건 쪽 협회라고 해야 될까요? PHE에서 매주 자료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쓸만한 뭐 우리가 볼만한 자료라고 하면은 이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사람들이 델타 변이에 대해 갖고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요거죠. 그 알파나 델타 변이에 대해 가지고서 과연 어느 정도나 이 효과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는
진짜 이거 한 번 맞은 거하고 두 번 맞은 거 차이가 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두 번 맞으면은 알파나 델타나 다 이게 그 효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쵸? 89고 79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뭐 그 증상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입원하는 거 뭐 요런 것도 보면은 뭐 이 정도로 효과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죠. 요거를 위에 기존에 이제 그냥 변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효용들 하고 비교를 해 보셔도요. 알파나 델타에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발휘하는 백신의 효용성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얼마나 많은 환자가 생겨났었고 지금도 변이 환자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샘플이 많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걸 가지고서 자료를 매주마다 이렇게 공개를 했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백신만 맞으시면은 변이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뭐 이게 사실 엔터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든 좀 이런 부분이 하여튼 개인적으로 이게 그 한 사람의 이제 뭐랄까요, 주식 투자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이 부분들이 진짜 좀 잘 작동을 해가지고서 공연 재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자료들만 봐서는 어쨌든 긍정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짤막 토막 소식으로 그 JYP 박진영 PD의 지분 매각 관련해서요. 사실 블록들 매도가 있었고 당시에 이제 매도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렸죠. 담보대출을 해소하는 성격이 강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요거 아마 이제 실제 매각이 있고 이뤄지고 돈이 들어오고 나면은 담보대출을 해소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공시가 나왔어요. 공시가 나왔고요. 요거 보시면은 없어졌죠. 그쵸? 원래는 이제 그 고정 공시를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 전에 공시 내용을 보시면은요. 보유주식 등에 관한 계약에서 박진영 PD가 이제 그 122억 5천만 원에 대해 가지고서 NH은행, NH투자증권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게 나와 있죠. 그쵸? 나와 있는데, 근데 요번에 낸 거를 보시면은 이제 정욱 대표만 남아있고, 박진영 본인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소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지분 매도한 거, 대주주가 매도를 했으니까는 뭐, 좋게 보자라고 얘기 드리긴 어려워요. 좋게 보자라고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유는 분명했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JYP에서 신규 걸그룹을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보시면은 이제 내년 2월 달에 새 걸그룹이 공개가 된다. 블라인드 데뷔로 기대를 극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뭐 아무것도 공개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JYP로서는 3년 만에 신인 데뷔이다. 그러니까 있지 이후로 3년 만이다 라는 거고, 요거를 이제 담당을 하는 쪽은 이제 창사 이후 최초 여성 사내 이사인 이재영 이사를 중심으로 아티스트 4본부를 신설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담당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JYP는 지금 본부제를 가지고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도 아니 JYP가 지금 니주도 있고 트와이스도 있고 이치도 있는데 또 걸그룹을 런칭해? 라고 뭐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이제 내년에 이제 트와이스 재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충분히 새로운 걸그룹을 런칭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재계약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서 보통 이제 요즘에 데뷔를 하는 아티스트들, 신인 아티스트들의 경우에는 7년 표준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트와이스 경우에 데뷔가 이제 2015년 10월이었죠. 그러니까는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은 재계약. 뭐 아마 그 전부터 얘기가 나오겠죠. 블랙핑크,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 대형 아티스트들 중에서 시기가 요거랑 좀 비슷한 아티스트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다음 보시면은 이제 그러면은 YG의 블랙핑크가 1년가량 늦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트와이스가 그 컴백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블랙핑크는 이제 활동 횟수가 적고,
그래서 블랙핑크하고 트와이스의 연차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채 1년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채 1년이 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븐틴 최근에 성적이 최근에 앨범 발매하면서 좋은 성적 보여줬죠. 세븐틴의 경우에도 세븐틴의 경우 2015년 5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년 초가 되면 재계약 얘기가 나오겠네요. 레드벨벳은 올해 지금 재계약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모로 오히려 회사가 지금 뭐 어떻게 되느냐 마느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재계약 얘기가 쏙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 논란도 연초나 뭐 좀 있기는 했었죠. 네. 어쨌든 요 정도가 있다. 네, 지금 재계약이 가까워 오고 있는 대형 가수들은. 그 다음에 이제 디어 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시면은요. 디어 유가 이제 상장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죠.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상장을 앞두고서 회사가 그전에는 비상장이니까 좀 베일에 쌓여 있다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좀 드러내는 게 이제 상장 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기사 나온 걸 한번 보시면은요. 디어유 구독 경제만으로 올해 매출액 480억 기대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프라이빗 메신저 플랫폼 디어유가 팬덤 플랫폼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내년 온라인 콘서트 비욘드 라이브를 디어유 플랫폼 내부로 흡수하고 향후에는 커머스 사업까지 진출하면 실적 상승세가 가파를 전망이다. 이 렌터업계에 따르면 디어유는 내년 1분기 비욘드 라이브를 자체 플랫폼에서 서비스할 계획이다. 비욘드 라이브는 SM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준비한 온라인 공연 브랜드다. 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SM, JYP 엔터, FNC 엔터 등 17개 회사 계약을 맺고 41개 그룹 솔로 아티스트 등 총 171명의 아티스트와 함께 서비스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하여튼 여기 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이제 팬들은 시간대별로 순차 발송된 요 부분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디어유는 올해 매출이 480억으로 전년 대비 269%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1분기에 이미 89억, 매출액 영업이익 32억을 올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핵심이라고 하면은 팬심 공략, 요건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 디어유 관계자는 몇만 명이 대기 시간 없이 동시에 메시지를 받게 하는 기술 개발이 쉽지 않다라고 하시네요. 저는 이제 문과라서 이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디어유 사용자의 그냥 70% 정도가 해외 팬이다. 라는 얘기.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비욘드 라이브와 커머스 사업까지 디어유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86번가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네이버와의 균열이 지금 SM에 느껴지는 것 같다. 사실 작년 8월까지만 해도 1000억 펀드도 만들고 좋았었어요. 근데 올해 4월에 네이버가 하이브하고 손을 잡으면서 미묘한 기류가 감지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자꾸 행복회로 돌리면 안 되는데 이러다 디어유에 V앱 기능이 추가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디어유가 그 기능들을 다 담으려고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기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한 주에 있었던 것 중에서는 NCT 127이 5주년 팬미팅을 했는데요. 요게 이제 어느 정도나 참여를 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지난번에 공연했던 거에 하트 수하고 이거 이제 회사가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하트 수 이런 거 비교를 해보면은 한 3만 내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가격은 어떠냐라고 보시면은 관람권만 단독으로 사면 39,000원, 관람권에 AR, 티셔츠, 응원봉 요렇게 이제 그 패키지 상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관람권에 응원봉 요거를 고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AR도 단독으로 살 수가 있겠죠. 본인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단가가 46,500원에서 7만원까지도 올라간다. 이고 만약에 팬클럽에 가입해 있다라고 하면 요 모든 가격에서 만원씩 할인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매출액 추정이나 대충 가능해지시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MD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MD로 해가지고서 판매를 합니다. 네, 정말 팬심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막
이런 MD에 대해 가지고서 소비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서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다 매진이 되는 걸 보면 그냥 대단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요 팬미팅 자리에서 이제 정규 앨범 그 SM 콩그레스에서 정규 앨범 얘기가 나왔잖아요. SM127에 대해서 그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9월이 될 것이다. 그럼 이제 리팩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정규 나온 리팩 나올 건데 아마도 그러면 9월에 정규가 나오고 10월에 리팩, 늦어도 11월일 텐데 NCT 완전체가 또 활동을 하려면 11월에 리팩을 내면 조금 늦을 수도 있겠다. 제 생각엔 아마 9월 정규, 10월 리팩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BTS가 버터 실물 앨범 발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속곡으로 PTD를 냈죠. 이게 이제 금요일 오후에 1시에 유튜브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제 그 간략하게 숫자들을 살펴보면요. 저희가 뭐 이런 것들 보잖아요. 24시간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시면은 이제 고전부터 한번 보시죠. 이제 ON 때가 4,380만 뷰. 이게 다이너마이트 때 대폭발합니다. 1억 뷰를 돌파를 해요. 24시간 만에 1억 뷰. 대단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Life Goes On 나왔을 때 7,160만 뷰. 그리고 이제 버터 때 다이너마이트를 넘어섭니다. 1억 820만 뷰. 그리고 요번에 PTD가 나왔는데 요번에 거는 이제 6,850만 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조회수에 대해서 뭐 약간 가우뚱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유를 찾아보자면 버터가 3분 3초인가 그래요. 근데 PTD가 5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영상 길이가 길어지면 뷰수는 거기에 따라서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 영향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사실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빌보드도 지금 계속해서 1등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은 조금 힘 빼고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찾자면은 조금 컴백 주기가 너무 짧았다라는 얘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실물 앨범이 나왔으니까는 앨범 판매 동향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걸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은 요 이제 작은 것들을 위한 요게 나왔을 때가 1일차에 148만 장. 그래서 쭉쭉쭉쭉 초동으로 한터에서 213만 장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ON이 338만 장. Life Goes On이 227만 장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버터가 지금 요번에 이게 PTD를 포함해서 하는 게 버터거든요. 이게 지금 첫날에 171만 장이에요. 그러니까 첫날만 봐서는 좀 줄어들고 둘째 날도 지금 방금 제가 옆에 화면으로 한터 보는데 6,000장 정도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만장이라고 이제 반올림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줄어드는 거 아니냐 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다르게 요거는 이제 또 조금 이제 그 각각마다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ON의 경우에 이게 4종이었어요. 아무래도 이 종류를 여러 개 낼수록 판매는 늘 수밖에 없기는 하죠. ON 때는 4종이었고 Life Goes On은 그때 당시에 1종만 내요. 근데 1종인데 이게 4만원대 프리미엄 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ON 대비해서 라고온의 판매량이 감소했어도 사실상 매출로는 이게 승자였다, 위너였다 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버터의 경우에는 뭐 가격이 이런 건 아니고요. 정가가 제가 알기로 17,000원일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요때에 비해서 그 ON 때에 비해 가지고서 2종으로 줄었죠. 그래서 뭐 사실 일견 요게 조금 감소로 보일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워낙 사람들이 방탄에 대한 기대는 높은 것 같아요. 항상 나올 때마다 기록을 세우고 항상 잘하고 놀라움을 보여주고 뭐 그런 것들이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숫자로서는 그런 걸 보여주기는 조금 어려웠던 이번에는 하여튼 너무 많은 걸 이미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힘을 빼고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로 봐서는 멜론 요것도 이제 나오면은 요거 정도는 보죠. 이제 발매 후에 첫 24시간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다이너마이트 때 45만 5천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라고온 때 41만 1천, 버터 때 올라가서 49만 4천, 근데 PTD 때가 31만으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MSG 워너비 이런 게 나와가지고서 영향을 일부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조금은 숫자가 의아한 숫자가 나오기는 했다. 라는 것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사실은 지난 한 주간의 이모저모고요. 요 내에서 이제 가온 차트 한번 살펴볼게요.